네,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나는 전화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31, 26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김수용 씨, 장욱 씨 팀이 있거든요.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는지 문자나 전화 주실 때 모두 다 팀명도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결되셨는데요. 김수영 씨, 장우 씨 팀 중에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길 원하십니까? 예, 김수영 씨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그냥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정보기술인데요. 네.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20원이요. 네. 비중은요? 한 50% 됩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요. 네. 지금 이걸 잘 샀는지 안 샀는지를 좀 걱정도 되고, 네. 요즘 이제 약간 빠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예, 네. 고정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매수죠. 예? 예, 예. 매수요. 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하셨네요, 지난주에. 그쵸? 4월 달 들어서. 예.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는 아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현대정보기술은 그 시스템 통합 관리 해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얘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롯데 관련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2010년입니다. 2010년 말에 말 그대로 소위 이제 동전주였던 종목이 롯데가로 넘어가면서 5,000원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2,000원에서 3,000원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종목은 앞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그룹사를 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서포트를 받겠죠. 많은 지원을 좀 받고 롯데가 향 매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멘텀을 이 종목에서 찾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현대정보기술이라는 종목을 2,600원에 사셨다라는 것을 듣고 바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정리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관심을 미리 갖는 것이거든요. 너무 이르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고 이제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어느 정도 흑자를 30억 원 넘게 흑자를 좀 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현대정보기술을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는 정리를 일단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더라도 그냥 밑에다 파시는 것보다 반등이 들어올 때 2,500원 정도 수준 매수가 근처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이후에 다시 보신다라고 해도 느긋하게 2,000원 정도 초반 구간에서는 다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약간의 이제 정말 전망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관련된 대형사를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장기는 간단히 한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도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침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주인이라는 주체, 외국인이나 기관, 주인이라는 주체가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상당히 또 빠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흐름상에서 추격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2,000원에서 3,000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수권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정보기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길은 있다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문자 한번 볼까요, 창우 씨? 네, 문자 제가 이렇게 콕 찍어서 심팩 5,590원 전략 부탁드립니다. 심팩. 네, 저는 사실 갖고 가고 싶었는데 매도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정우 씨한테.
신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동차용 프레스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뭐 OLED 쪽에 수요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쪽이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전방 산업에 대한 그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워낙 10년, 11년의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뭐 미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어떤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 본주,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부품 업체들, 특히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다른 그 신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방 산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위축되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TV 프레스도 제작한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죠. 부분에 대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크지 않은데다 그게 동사의 주가를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하락 이후에 그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예.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많이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뭐 살아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 자체에 대한 전망도 향후에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특히나 엔저 쪽에 지금 그 엔저가 기조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 증시에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아직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FTA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대치가 있지만 그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기저효과에 의해서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실적이 그렇게 나빠져서가 아니라 10년, 11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적 그 리스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충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게 되면 낙폭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뭐 시장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으로 낙폭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해야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걸 매도하게 되면 또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얘가 또 생각보다 거래량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리바운딩을 빨리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보유 홀딩을 하시고요. 시장 방향이 리바운딩 될 때 그때 봐서 손절매를 하든지 좀 더 보유를 하든지 그걸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 좀 기다려 주십시오. 팔고 나왔는데 더 튀어 올라오면 좀 속쓰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팩 저희가 상담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씨도 요청하는 문자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정밀기계 지난번에 손해 많이 보고 팔았는데 지금 시점에 재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예, 새로 매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재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그 한국정밀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나 그 동양기전과 같은 이제 기계 관련 업종인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향 모멘텀이 상당히 좀 진하게 반영되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위치 자체가 사실 그 한국정밀기계를 매수할 것 같으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요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정밀기계가 상장되고 나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부터 계속 하락이에요. 실제로 이제 3년 동안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익률도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과 실적의 규모 자체가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감하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3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뚜렷하게 변화의 징후나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많이 내렸으니까 종목이 싸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수 조율을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기계업종을 매수를 하실 거면 동사보다 두산인프라코어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 반등이 들어갈 때도 유동성이 이제 강하게 공급되기보다도 시장 소외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매수해도 될까요?는 답은 아니요. 이죠.
예, 그렇습니다. 깔끔한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장욱 씨 앞으로 문자 볼까요? 네, 방금 그 독사 고정현 전문가께서 한국절밀 기계를 매수할 바에야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29,500원의 비중은 70%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29,500원이면 상당히 높게 사셨네요. 언제 사셨을까요? 이게 완전 고점에 사셨네. 작년 아마도 4월 달 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야 29,000원대가 그렇죠. 나오니까 예. 이 통상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실수를 하거나 가장 큰 실패를 하는 게 매매를 할 때 항상 귀에 익숙한 종목도 많이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노출된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꼭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런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을 극복하기가,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좋은 재료가 많을수록 손절매 가격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좀 실패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고정현 전무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부분, 기대 부분이 좀 늦춰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좀 시간은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가 기댈 곳은 어떻게 보면 중국밖에 없는 뭐 그런 양상이고요. 그러게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라든가 나름대로의 그 소규모 SOC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굴삭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일단은 상승 시 거래가 좀 증가를 하다. 주봉상으로도 네. 하락 시에는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네요. 괜찮은 부분입니다. 예. 하락 시 거래가 늘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락 시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오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기라든가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보면 어떤 업종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내에 어떤 종목,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종목, 이런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계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가장 그 탄력이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수급적으로도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 홀딩을 하시고 조금 이왕 29,000원에 사셔가지고 오래 고생을 예, 하셨으니까 조금 더. 충분히 기다리는 게 낫고요. 이 매매에서 수익이 올리는 것만,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팔게 되면 돈으로 개인 투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또 거꾸로 좋은 종목을 찾다 보면 지금 좋은 종목이 앞으로 고점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면 뭐 자동차 업종을 산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중국 모멘텀 기다리신 거 끝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또 기계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부님이신 것도 같은데 지금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받길 원하십니까? 김주용 님이요. 아, 네, 예. 김주용 김주용 님이요. 네. 김수영 씨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네. 빨리 하셨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기아차요. 네. 기아차.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71,900원에요. 네. 60%요. 뭐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신 건가요? 중장기로 아니요, 보시나요? 중장기도 상관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예. 매수가가 71,900원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네네. 예. 뭐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참 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요즘에 해외 시장 잘 나가고 있다. 예, 이후에 전망도 밝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쁜 얘기를 하기보다도 가져가실 거면 좀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하반기까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보다는 이제 해외 모멘텀을 계속 받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랜드 사이클이 들어온 상태에서 뭐 작년 4월부터 조정을 좀 거친 상황에서 올해 4월 1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이죠. 1년 정도 기간 조정을 좀 준 상태에서 물량이 걸러지고 다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네. 예, 보유를 좀 느긋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제 8만 원 수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종목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던 신고가 수준, 신고가 영역에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네. 목표가를 그냥 두고 가시는 것보다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익절선을 잡아드릴게요. 익절선이라는 게 내려왔을 때 매수가 그 밑으로 아니 뭡니까 내려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한 7만 3천 원 정도로 익절선을 좀 잡으시고 그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지속 보유를 좀 하시자.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그 8만 5천 원에 8만 5천 원 수준의 고가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좀 느긋하게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아니 또 매수가까지 또 근처까지 올까봐 또 예.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 리스크를 지금 잡아드린 거예요. 네, 73,000원이요. 예. 네네네. 그렇게 좀 예. 보시고 안 내려오면 안 팔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좌로 또 잘 수익을 내고 계신 분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쉽지만 상담은 이쯤에서 마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이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김수영 씨를 5연승 만들어주신 많은 멘토 전문가님들이 자축, 5연승 자축하는 의미의 무료 방송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오늘 밤 10시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피닉스맨이라 불리는 김혜동 전문가님, 그리고 한만식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해주셨던 고정은 전문가님도 들어가고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함께 꾸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네모난 배너 클릭하셔도 좋겠고요. 리치맵 홈페이지 곧바로 접속하셔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 김수영 장우 씨, 고정은 전문가, 조금기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끝 아닙니다. 내일장 위한 전략 코칭 필요합니다. 대회 밖으로 좀 뒤숭숭한데 오늘은 동방박사님이 거액 자산가 양성소를 꾸리셨대요. 거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그 비법 꼭 확인하시고요. 내일장 위한 공략주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